코로나 시절 어마어마한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시장은 대상승장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국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될 것입니다. 20년 만에 첫 실시하는 대규모 국채 바이백, 과연 지금 시기에 우연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5월 27일 오후 4시 15분입니다. 여러분, 방송 시작 전에 저 딱 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피하십시오. 이 말이 사실이 될지 아닐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고요. 이번 주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딱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딱 끝나야 할까요? 일단 월요일 지난주 벽은 윗꼬리를 달고 이런 식으로 영상과 같이 윗꼬리를 길게 단 주봉이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예상했었죠. 예상대로 일단 박스권 이 위로 가는 거 다 어떻게 된다 했죠? 바로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 구간이라고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전매 특허죠. 이번 주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또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피해라. 현 시점에서 보면 5월의 월봉 마감과 함께 5월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월봉이 끝나가기도 하고요. 이번 주봉 또한 음봉을 예상하긴 합니다. 주봉이 음봉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뭔지는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하락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는 가급적 피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지난 비슷한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윗꼬리가 주봉 후 음봉으로 이평선의 지지를 터치하고 장기 횡보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바로 상승장의 패턴인데요. 자, 윗꼬리가 이렇게 주봉에 달렸을 때 그 다음 봉에서 나오는 주봉이 저가를 깨면서 내리긴 했지만 뭐가 되죠? 바로 이평선을 지지만 만들고 벌어진 이격을 다무는 형태를 보통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통 볼리저 밴드를 벗어날 경우에 나오는 흐름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윗꼬리가 다 영역들, 그리고 이번 주가 음봉을 나오더라도 사실 깸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봉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페이크로 많이 쓸 수 있는 봉들입니다. 결국 이번 주가 주봉이 음봉이라고 예상을 하면 또 시기상으로 맞물리죠. 월봉을 조정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봉이고요. 또한 월 초의 봉을 다듬기에도 굉장히 패턴상으로 좋은 봉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는 음봉이 나오더라도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또한 조정이라는 월봉의 종가 마감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모를 시키더라도 이번 주는 음봉을 주는 게 앞으로 상승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유리한 시각으로 변경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음봉이 이번 주에 예상과 똑같이 가더라도 6월부터 비트코인은 결국 그 시간 이후는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한 턴을 하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마주하고 움직일 것이라 보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같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현재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하나를 캐는데 드는 비용보다도요. 더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69,266에 머물러 있다면 채굴을 해서 캐는 데 있어서는 66,60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0달러 이상의 갭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채굴 단가 기준 이하로 내려왔을 때 사뒀다면 무조건적으로 지금까지 다 수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채굴 단가보다도 시세가 더 위에 있다는 거는 지금 채굴 단가보다 더 낮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가격을 더 그 이상으로 올려서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또한 분할 매수 구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식 대비 코인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게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통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높은 나라는 정말 드물다고 하는데요. 보통 상승장이 됐을 때는 대한민국에 대한 코인 시장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현상들이 그동안의 상승장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났는데 특히나 지금과 같은 키워드별 관심도를 보면 주식보다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나 한국이 정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또 성격이 어떻습니까? 또 이제 폭발적인 도박 성향 아닙니까? 그래서 도박의 민족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현재 이더리움이 아마 ETF 때문에 많은 관심사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현재 마지막 또 단계에 있었을 때 비트코인과 같이 ETF 기간 동안 또 상승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성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쉽게 컵앤핸들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컵앤핸들은요. 이전 고가를 또다시 눌림이 컵 손잡이 부분에서 눌림을 받고요. 이때 핸들 조정 깊이는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가 조정을 받고 그 다음 바로
상승을 하는데요. 이때 매수 시점을 잘 보십시오. 어디였습니까? 바로 컵 손잡이인 핸들 부분이 시작하는 이 범위 있죠. 이 부분이 매수 범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더리움 차트를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이전 고가 그리고 컵 바닥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는 이 부분 있죠. 컵 손잡이 부분 그 다음 다시 올라가는 이 부분이 보통 컵앤 핸들이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기준으로 보면 처음 이전 고가 대비 그리고 컵 손잡이가 시작되는 범위는 보통 5에서 15%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몇 프로냐면 현재 딱 5%에서 나왔죠. 그 다음 이 컵 핸들 부분에서 다시 10%, 지금 딱 1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조정 아래꼴이 나왔고요. 그 다음 또 상승이 나왔죠. 보통 더 빠진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15%까지 여기까지 빠져도 무난한데요. 지금 이거를 또다시 가바닥으로 볼지 진바닥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전 고가를 돌파하는 이 시점이 뭐다? 보통은 이상적인 매수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시점은 이상적인 매수 시점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건데 만약 이게 컵핸들 패턴이면 이게 지금 상승을 가기 위한 전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지금이 만약에 이 패턴대로 성립을 된다고 하면 지금이 이상적인 매수 시점이라는 건데 그러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대로 상승을 가능하고 하면 지금 나왔던 이 음봉을 하나 줬던 포인트 있죠? 여기가 마지막 저점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3816 기점으로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시면 이 가격이 나오겠죠. 여기 부분으로 보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스탑로스 가격으로 잡고요. 그게 아니면 그 다음 가격은 여기. 결국 지금으로 보면 손익비 항으로 괜찮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 하지만 스탑은 반드시 지키고 이게 아니면 컵핸들 패턴 자체가 성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큰 핸들 부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남아있다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페이크에 당하지 마시고 더 갈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들어가도 굉장히 손익비적으로 나쁘지 않다. 하지만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고 들어가는 게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은 차트가 잘 나왔습니다. 현재 이 BTC 가격 움직임만 보면 2017년도 상승점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만약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지금 조정이 끝났고 앞으로 75,000 돌파 시 상승은 그 가속가가 더 붙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있어요. 결국 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번 주가 주봉이 음봉을 준다고 할지언정 다시 상승을 가는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전체 추세상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2017년도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패턴만 보면 여기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미 나왔던 차트가 과거 2017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이 나왔던 히든 블러시 다이브하고 똑같은 위치라고 봤을 때 주봉 하나가 음봉이 나올지언정 문제가 없다. 또한 지표상으로 나오는 수치들만 보더라도 지금은 상승이라고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이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니까요. 이번 주가 음봉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손절가를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주봉이 음봉이 나오는 거에 공포를 떨 필요가 없는 그런 한 주다. 결국 저는 길게 봤을 때 이제 9월이냐 12월이냐의 금리 인하는 반드시 터져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기관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이 기관들이 언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수많은 기관들이 결국 두 가지를 측정했는데요. 바로 12월이냐 아니면 9월이냐 이 두 가지만 갖고 논하고 있고요. 결국 이 12월이냐 9월이냐 중에서도 특히나 가장 많은 곳이 9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9월 첫 금리 인하 시점은 9월이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고요. 그때 인하는 몇 프로가 되냐 했을 때 25bp 그리고 또는 50bp 중에서도 25bp로 처음 금리 인하에 대한 충격이 9월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5월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6, 7, 8 3개월 동안 어떤 장이 펼쳐지겠습니까? 현재 비트코인의 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은 가다듬고 3개월 동안 보통 상승장이 3개월 나온다고 하죠. 상승장 동안 3개월의 피날레를 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하 때는 조정을 주고 그 충격파가 한 파동, 두 파동 하면서 세 파동으로 나눠서 떨어지기 때문에 인하에 맞춰서 전고점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날까요? 그리고 그 돈이 재료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아시죠? 그때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극심한 공포를 뒤집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대규모 유동성 자금이 미국에서 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 재무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채 바이백을 한다. 그게 언제 맞냐면 20년 만에 첫 실시입니다.
이 바이백을 하면 뭐가 좋냐면요.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바이백이란 국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중장기 국채를 시장에서 사들이는 행위로 이는 국채의 조기 상환을 의미한다.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시장에는 뭐가 공급된다? 돈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게 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옵니까? 여러분 딱 나오죠. 5월, 7월 1250만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15일 만기가 되는 1780달러 채권 상환을 위해 다음 주에는 1250억 달러 국채를 입찰에 붙여 172억 달러 이상의 추가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분기 1210억 달러와 비교해 유사한 규모다. 아까 제가 무슨 말 했습니까? 6월부터 9월 사이에 결국 금리나 정과 그 사이에 올릴 만한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팬데믹 사태 이후에 미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국채 시장의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2022년에 바이백을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때 그 풀었을 때 자금을 풀었던 거 있죠. 이거와 맞먹는 규모를 이번에도 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과거를 통해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코로나 때 그때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보십시오. 예? 코로나 때. 여기 있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쭉 빠지고 코로나 유동성 자금 들어오면서 시장 지탱하고 그 다음 투더문하고 정고 돌파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 어떤지 잘 보십시오. 지금 차트 지금 정말 유사한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이거 패턴 쭉 빠졌죠. 원래대로라면 쭉 빠지고 가야 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뭐 가능성 높다 했죠? 음봉. 근데 아까 그 뭐로 봤어요? 주봉으로 봤고 지금 일봉이죠. 일봉이 더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까지 뚫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가 주봉이 음봉이라고 하면 그 깊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 지지선은 1차적으로 저는 6만 5천 달러라고 볼 거고요. 여기 기점으로 스탑 잡으라 했죠. 그 다음 2차 방어선 어디라 했어요? 여기라 했죠. 여기 1차 STP, 2차 STP 여기 두 개 있죠. 분할 찬스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3TP까지 올 가능성 거의 제로고요. 이 안에 제가 봤을 때 판가름 난다 보고 있고요. 이거 잘만 흡수하면 그동안에 못 잡으셨던 분들도 잡고 그 다음 이제 바로 유동성 자금 들어와서 코로나 때처럼 1차 보였던 과거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 있죠. 보고 그 다음 투자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는 뭐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시기 딱 상승장은 3개월 단위로 온다는 거 똑같은 근거 기반으로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잘 보십시오. 기간을 잘 보십시오. 네, 그리고 알트 시즌이 어떻게 왔는지 과거 알트 시즌이 왔을 때 잘 보시면 코로나 시기 이후에 끝나고 올라가는 이 상승 부분 나왔을 때 있죠. 이때부터 알트 시즌이 왔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즌입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주봉이 음봉이 나오고부터 마지막 찬스가 끝나고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알트들도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알트들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이 알트들의 주봉의 차트가 지금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RSI 수치도 잘 보시면 RSI가 지금 상승하기 전에 차트가 정말 동일합니다. 보시면 다 14 미만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5월 기반으로도만 보더라도요. 지금 다 상승으로 턴을 했던 그 부근, 바닥 부근에서 마지막 그들이 컬렉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6월부터 9월 금리 인하 이 사이에 비트코인과 알트 시장에 정말 어떤 변화가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와 함께 영상에서 이 시즌을 잘 견디면서 잃었던 분도 복구를 하고 또한 복구를 못하신 분도 복구를 하신 분도 더 큰 수익률을 위해서 이제는 현물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료 그리고 차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를 배웠고요. 코로나의 유동성 자금은 그때만 풀린 게 아니라 그거를 주워 담기 위한 그들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오늘은 바이백 20년 만에 첫 실시하는 대규모 국제 바이백 이 재료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바이백은 코인판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게 될 뉴스가 될 것이고요. 아마 그 뉴스는 상승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재료로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하단 댓글에 텔레그램을 통해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